김씨, 38살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강남에서 2호선 지하철을 타고 수원에 있는 삼성으로 출근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월급은 520만 원입니다. 8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1억 8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은행에 예금하고 연 3.5%의 이자를 받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중산층입니다. 2024년 10월 달러 대원 환율은 1280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네이버 금융에서 그 숫자를 스쳐 지나가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외환 투자도 안 하고 수출입도 안 하니까 그 숫자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 2025년 1월 환율은 1380원까지 올랐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김 씨의 1억 8천만 원은 약 14만 달러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같은 금액의 구매력은 약 13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차이는요? 조용히 10,000달러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요? 약 1,500만 원입니다. 김 씨는 단 석 달 만에 1,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투자 때문이 아닙니다. 낭비 때문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도둑, 환율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 씨의 이야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이 45살, 50살 혹은 60살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그때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입니다. 대우가 무너졌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환율은 900원에서 2,000원으로 단 몇 주 만에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금을 기부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했습니다. 환율은 다시 한번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연금 펀드들은 수십억 원을 잃었습니다. 은퇴자들은 눈앞에서 자신의 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1달러당 1,400원이라는 숫자를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뉴 노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산이 매일 실질 가치를 잃고 있는데 과연 정상일까요?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준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우리는 학문적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정량적 신호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마지막으로 동시에 나타난 것은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환율이 단 석 달 만에 42% 상승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은퇴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5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매우 한국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재미있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을 이해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6천만 원입니다. 같은 시각, 미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42,000달러입니다. 환율 1,380원으로 환산하면 5,796만 원입니다. 한국의 비트코인이 200만 원 더 비쌉니까?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달러 자산을 사기 위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플러스일 때, 즉 한국 비트코인이 미국 비트코인보다 비쌀 때, 이것은 사람들이 원화를 보유하고 싶어 하고 자국 통화를 신뢰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일 때는요? 그때는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네이버 금융을 여십시오. 김치 프리미엄을 검색하십시오. 현재 수치가 마이너스 2.3%라는 것을 보실 겁니다.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높은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자본이 한국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조적 변화입니다. 순환적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서학개미를 아십니까? 그것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별명입니다. 예전에는 환율이 높아지면 이 개미들이 달러를 팔아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자연스러운 완충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미들은 더 이상 달러를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입니다. ETF S&P 500입니다. 이 수치를 보십시오. 2026년 초 기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증권 보유액은 1,7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0년에는요, 그 숫자는 단지 600억 달러였습니다. 6년 만에 거의 3배가 되었습니다. 거주자의 외화 예금도 1,200억 달러에 가까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자국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바로 국민들이 더 이상 원화를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달러 자산으로 갈아타고 있다면 이것은 큰 신호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국 통화에 대한 구조적 신뢰 상실입니다. 만약 환율 1,400원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사람들은 싼 원화를 사기 위해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1,710억 달러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을 때 원화에 대한 압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이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어떤 정책도 장기적으로 그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복잡하게 들리지만 경제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제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의 저축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A, 한국은행에 예금합니다. 현재 금리는 연 3.25%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1억 325만 원을 갖게 됩니다. 선택 B, 1억 원을 미국 달러로 환전합니다. 환율 1,380원으로 계산하면 약 7만 2,500달러를 받습니다. 미국 은행에 연 5.55% 금리로 예금합니다. 1년 후 여러분은 7만 6,487달러를 갖게 됩니다. 원화로 환전하면 환율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1억 555만 원입니다. 차이는요, 230만 원 이상입니다. 단지 원화 대신 달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택 B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투자자들, 투자 펀드들, 보험회사들, 한국의 대형 은행들이 모두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원화 공급이 늘어나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는 평가절하됩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지금 네이버 금융을 여십시오. 이 두 가지 숫자를 찾으십시오. 첫 번째 숫자,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입니다. 현재 3.25%입니다. 두 번째 숫자,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현재 5.25%에서 5.5% 사이입니다. 평균을 내면 5.375%입니다. 차이는요? 5.375%에서 3.25%를 빼면 2.125%입니다.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1.5% 미만일 때는 안전지대입니다. 자본 유출이 미미합니다. 1.5%에서 2.0% 사이는 경고지대입니다.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2.0% 이상은 위험지대입니다. 강력한 자본 유출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125%입니다. 바로 위험지대 한가운데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위기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금리 차이는 2.8%였습니다. 그 후 석 달 동안 환율은 1,100원에서 1,570원으로 올랐습니다. 4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0%의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왑 레이트입니다. 통화 스왑 비율입니다. 스왑 레이트를 설명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MPS입니다. 이것은 한국 최대의 펀드로 국민들의 수백조 원을 관리합니다. 이 펀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MPS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환율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만약 달러가 원화 대비 가치가 떨어지면 그들은 손실을 봅니다. 따라서 그들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징이라고 부릅니다. 해징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MPS는 은행과 계약을 맺습니다. 1년 후 시장 환율이 얼마든 상관없이 저는 환율 1,380원으로 은행에 달러를 팔겠습니다. 그 대가로 MPS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을 때 MPS는 수수료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왑 프리미엄입니다. 추가 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2% 더 높습니다. 스왑 레이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26%에서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MPS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화재 보험을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보험회사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네 보험에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수수료를 내야 하고 그 수수료가 매우 높습니다. 결과는요? MPS와 다른 대형 펀드들이 해징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원화를 보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심지어 해징 없이 투자합니다. 즉, 달러가 가치를 잃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MPS 같은 고래들이 해징을 위해 달러 매도를 중단하면 누가 시장에서 달러를 사게 될까요? 중앙은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 신호로 이끕니다. 외환 보유액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국가 금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외화, 주로 미국 달러를 비상 상황을 위해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급한 상황 중 하나는요,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오를 때입니다. 환율을 비탈길을 굴러내려가는 공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빠르게 굴러갈수록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의 임무는 외환 보유액을 벽처럼 사용해서 그 공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금고에서 달러를 시장에 팔고 원화를 사들입니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 가격이 떨어집니다. 환율이 안정됩니다.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금고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여전히 괜찮다는 말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우리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 이상입니다. 많게 들립니다. GDP의 23%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대만은요, 외환 보유액이 GDP의 77%를 차지합니다. 싱가포르는요, 60% 이상입니다. 태국조차도 우리보다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제결제은행 BIS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처럼 개방 경제이고 단기 부채가 큰 나라는 안전한 보유액 수준이 9,200억 달러여야 합니다. 우리는 4,2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고 수준보다 5천억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금융을 다시 여십시오. 외환 보유액 항목을 찾으십시오. 최근 6개월의 차트를 보십시오. 2025년 8월 4,250억 달러입니다. 2025년 9월 4,230억 달러입니다. 2025년 10월 4,220억 달러입니다. 2029년 11월 4,210억 달러입니다. 2025년 12월 4,200억 달러입니다. 2026년 1월 4,190억 달러입니다. 추세가 보이십니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달 10억에서 20억씩 줄어듭니다.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한국은행이 조용히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저축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계속 갚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입니다. 환율이 1,470원에서 1,480원을 넘어서면 한국은행이 강력하게 개입해야 하는 수준인데 그들은 매주 50억에서 100억 달러를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4,200억 달러는 1년 안에 3,500억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4,000억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은 피냄새를 맡을 것입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이 곧 탄약이 떨어질 것 같아. 지금이 공격할 때야. 그것이 정확히 199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몇 달 만에 300억에서 39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는요, IMF 위기였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겠습니다. 저는 방금 여러분께 많은 수치를 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국내 자본이 도피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2.3%입니다. 서학개미들이 1,710억 달러를 해외 자산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신뢰 상실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2.125%입니다. 위험지대입니다. 스왑 레이트가 깊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대형 펀드들이 해징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원화를 보호하는 완충 장치가 약해졌습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4,200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BIS가 권장하는 안전 수준보다 5천억이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마지막으로 동시에 나타난 것은 언제였을까요? 2008년 10월입니다. 결과는요, 환율이 석 달 만에 42%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 IMF의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2025년 GDP 성장률은 단지 0.9%입니다. 2026년 예상은요, 1.8%입니다. 느리게 성장하는 경제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어렵고 통화평가저라 압력을 가합니다. 인구 고령화입니다. 우리 세대는 빠르게 은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지출과 정부 부채에 압력을 가합니다. 공공부채가 증가하면 신뢰가 감소하고 원화가 약해집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위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만약 시행된다면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수출은 한국의 달러를 가져다주는 주요 동력입니다. 수출이 감소하면 국내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환율이 오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요, 환율은 2026년 상반기에 1420원에서 1480원 사이를 오갈 것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중국에서의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충돌 같은 환율은 1,500원을 넘을 수 있고 심지어 1,600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유를 하십니까? 휘발유 가격이 15에서 20% 오를 것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십니까? 4명 가족의 월 식비가 8만 원에서 12만 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유학을 갑니까? 연간 5만 달러의 학비는 더 이상 6,900만 원이 아니라 7,600만 원이 됩니다. 내년을 곱하면 2,800만 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압니다. 저는 방금 매우 어두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환율 위기에서 승자는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어 계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금을 사세요라거나 전부 달러로 바꾸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대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단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통화 다변화. 원화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십시오. 간단한 일을 하십시오. 엑셀 파일을 여십시오. 모든 자산을 나열하십시오.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 현금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십시오. 내 자산의 몇 퍼센트가 완전히 원화로 되어 있는가? 만약 그 숫자가 100%라면 여러분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요, 자산의 20에서 30%는 원화가 아닌 형태여야 합니다. 이것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한국에 상장된 ETF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언헤지드, 즉 비해지형을 선택하십시오. 환율 방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했듯이 해징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수익을 ඝ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해지하지 않은 ETF를 사면 환율이 오를 때 이중 이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환율 1380원일 때 3천만 원어치 미국 채권 ETF를 삽니다. 1년 후 환율이 1480원입니다. 채권 수익은 4%입니다. 환율 수익은 7.2%입니다. 총합은요, 11.22%입니다. 원화금리 3.5%와 비교하면 여러분은 7.7%의 자산 가치를 더 보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마지막 보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5,000년 전 1g의 금은 100개의 빵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1g의 금은 여전히 100개의 빵을 살 수 있습니다. 원화가 50년 동안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금은 5,000년 동안 가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자산의 5에서 10%를 금에 배분하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또는 가장 긴급한 상황을 위한 자산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KB은행을 통해 금을 사거나 미래에셋의 금 ETF를 살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안전하며 수수료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레버리지 줄이기. 부채를 갚으십시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크게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BOK가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리면 미국과의 차이가 더 커지고 환율은 더욱 오를 것입니다.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부채를 갚는 것을 우선시하십시오. 금리는 원화를 보호하기 위해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을 수 있고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CDS 프리미엄 지표를 모니터링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지막 지표가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것은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 채권을 보험 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면 세계가 한국이 부채를 갚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한국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30에서 35 베이시스 포인트 수준입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45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넘어서면요, 그때가 여러분이 최고 수준의 방어 태세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달러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주식을 줄이십시오. 환율 1,400원이나 1,500원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환율이 과거처럼 1,100원이나 1,200원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세계는 변했습니다. 인구 구조와 자본 흐름이 변했습니다. 뉴노멀은 강한 원화가 아닙니다. 뉴노멀은 큰 변동성입니다. 기관 투자자처럼 행동하십시오. 도박이 아니라 위험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세 가지 신호, 금리 차이, 외환 보유액, 김치 프리미엄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도구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매달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자산의 10에서 20%를 구할 수 있습니다. 1997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정부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나는 스스로를 챙겨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2008년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번은 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역사에는 항상 패턴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더 부유해졌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 2016년 여러분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닫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이번 주에 30분을 내어 자산을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재배분하고 가족을 위한 방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행운에서 오지 않습니다. 준비해서 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중요한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십시오. 오늘 바로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십시오. 이 영상의 내용은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분석입니다. 한국은행, KCMI, IMF,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이투데이 등의 자료를 참고했으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금융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은 변할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 성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적합성을 신중히 고려하시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영상 속 일러스트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으로 완전히 가상이며 지식 전달을 돕고 시청자들이 더 현실감 있고 이해하기 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